자,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나이스 직업교육 위탁과정 업무 담당자 사용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위탁학생 관리 개요입니다. 지난 연수 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위탁학생은 지금 노란색 색깔 된 부분에 보시면 수업 일수가 위탁기관에서 인정이 되고요. 교과 성적도 역시 위탁기관에서 받은 성적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그 다음에 독서활동, 행발 정도도 행발도 역시 인정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병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미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업위탁 기관의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저희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1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탁 학생은 저희 직업교육 위탁 학생은 대안학교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대안학교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학적사항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요. 이 학생들이 뭐 3학년 때 1년 동안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학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졸업 처리까지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출결 사항 보시면 위탁 기간에 출결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평가 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제적교에서 출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업무 담당자가 매월 출결 사항을, 출결 현황을 나이스에 입력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부분입니다. 성적은 역시 위탁기관에서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거의 그럴 일 없지만 혹시 위탁기관에서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다면 소속교에 와서 평가에 응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위탁을 이제 해지하거나 복교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서 시험을 응시하면 되고요. 모든 것은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의 학관위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성적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비교과 영역입니다. 창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독서활동이나 수상 등 모든 내용은 그대로 여기 생기부 기재 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 시스템은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그 받은 자료를 그대로 나이스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지난 2월 28일자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3월 2일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위탁학생 직업 운영 계획에 보시면 위탁기간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종류로는 1번, 연번 1번 보시면 일단은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3일고등학교와 의정부 공업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전문대학에서도 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12월 달에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4개가 선정되어 있고요. 그 전문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은 경기과학기술대, 개원예술대, 서정대, 그리고 서경대학교는 4년제이지만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문에 보셨겠지만 개원예술대학교의 미술해학과나 서경대의 실용음악과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정이라고 공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 설립 운영으로는 경기도 기술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정으로는 한국산업연수원 청중능력개발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끔씩 학생들이 위탁과정을 이제 원서를 내고 가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있고요. 7번에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과정이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일반고 특화 과정이 올해는 568개의 위탁기관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훈련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7번에 있는 일반고 특화과정을 가고요. 8번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민간 직업기술계 학원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일종합예술원과 인천 에이스 부사관 학교입니다. 근데 민간 직업기술학원은 교육비를 학생이 자비 부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학생들에게 이제 2학기 때 설명회 진행하시잖아요. 그때 안내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탁 기간의 종류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위탁 과정을 나이스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도 한번 연수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4세대 나이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적 부분입니다. 자, 위탁 학생들도 학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요. 이 학생들은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에서 위탁 현장 실습 학생 등록에서 학기 단위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학기 단위로 등록하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월 출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1학기와 2학기가 공존하는 8월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일수를 분리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공존을 하는데 8월을 통으로 받았다면 저희가 1학기인지 2학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8월이 분리되어 있다면 공존한다면 분리해서 출결 자료를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공문으로 지금 받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빨간색 글자 보시면, 위탁 학생들도 학년 말에 원격 수업 일수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올해도 저희 생기부 기재 요령에 따라서 원격 수업 일수를 입력을 해야 하고요. 위탁 학생들도 소속교에 따라서 똑같이 원격 수업 일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당연히 소속교 학생의 출석 일수와 위탁 학생의 출석 일수는 다를 수 있고요. 자, 모든 출결 관리는 고용노동부 출결 지침이 아닌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서 출결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셋째 주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매월 셋째 주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고 그 등교하는 날짜도 훈련 일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교를 이제 해야 되고요. 혹시 재량 휴업일이 원력상 세 번째 주 월요일을 말하는 건데요. 그때가 뭐 재량 휴업일이나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안 와도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학생들이 셋째 주 월요일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도 그 위탁 기관에서 공문으로 다 학기 말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현장 실습 학생 자료 관리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성적과 세특을 거기서 가지고 온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입니다. 비교과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따가 창체, 봉사활동, 수상 등록, 그 다음에 뭐 교과 독서활동 등등 비교과 영역도 등록하는 화면을 같이 해볼 건데요. 이것도 역시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래서 오는 자료를 그대로 다 등록하면 되는 업무여서 하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생활기록부 기재하실 때 각종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재 요령의 19, 20페이지에 해당되고요.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19, 20페이지를 따로 이렇게 해서 위탁기관에 보내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기관명이나 강사명이나 뭐 대학명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료가 온다면 뭐 학관위를 열어서 그런 자료는 빼고 반영하겠다라고 심의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사전에 각 위탁기관에 저희 각종 유의사항을 기재 요령 19,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이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권한을 받으셨다면 여기 학적에서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 메뉴는 지금 여기서는 위탁 현장 실습 학생 등록, 그 다음에 자료 관리 보시면 수상, 창체, 봉사, 독서, 행발, 성적, 세특, 관찰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결 관리는 그 밑에 있는 메뉴죠. 출결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가 많지만 저희가 쓸 메뉴는 학생 등록과 자료 관리, 그 다음에 출결 관리 이 세 가지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나이스를 사용하는 뭐 3일 고등학교나 의정부 공고 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보시면 4세대 나이스에 보시면 타교 수강생 관리 위탁이라고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는 나이스로 보내는 학교도 있고 공문으로 보내는 학교도 있고 하면 너무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공문으로 모든 결과를 전송하도록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거 학년 말에 이제 정리하실 때는 그냥 위탁학생 등록, 그 다음에 자료 관리, 그 다음에 출결 관리, 이 세 개의 메뉴만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에는 뭐 나이스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스 플러스라고 다 들어보셨죠? 나이스 플러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는 위탁 기관들이 나이스 플러스에 가입을 한 다음에 나이스 플러스로 저희 나이스로 전송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이스에서 위탁 기관의 자료를 전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기관은 나이스 플러스에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메뉴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선생님들께서 위탁 학생 등록 메뉴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출결 관리 매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기 말에 자료가 온다면 자료 관리에서 여기 모든 자료를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PPT로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간색 칠해진 이 세 가지 메뉴만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학생 등록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여기 등록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위탁학생 등록 버튼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 위탁 기간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빨간색 글자 보시면 1학기는 위탁교육 시작일 또는 소속교 1학기 시작일부터 그 다음에 1학기 종료일까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위탁이 보통 3월 2일로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3월 6일, 3월 7일부터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는 3월 6일에 3월 7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등교를 하면 됩니다. 학생이 등교를 하고 3월 6일부터 위탁 기간으로 출석을 하면 되고요. 종료일은 1학기 종료일을 얘기합니다. 자, 1학기 종료일은 여름 방학이 끝나는 날입니다. 2학기 개학일 전날이죠. 근데 이거를 가끔씩 선생님들께서 여름 방학식 날을 뭐 7월 18일이나 여름 방학식 날을 종료일로 하시면 저희가 출결 관리에서 8월이 두 개가 뜨잖아요. 그러면 1학기 8월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학기 기간을 등록하실 때 1학기 종료일이 여름 방학 끝나는 날까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제 학기별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무학기가 1학기 또는 2학기 하나밖에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1학기 때 못 넣은 내용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생기시면은 학교 정보에서 교무학기를 1학기로 바꾸신 다음에 지금 위탁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무 학기가 나눠져 있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는요, 보통 위탁이 1년 과정이기 때문에 2학기는 보통은 선생님들 학교의 2학기 시작일부터 위탁 교육 종료일까지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소속교 2학기 종료일까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저희가 즐겨찾기라는 게 있고요. 즐겨찾기 6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즐겨찾기 6호 43페이지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사례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종업일은 2023년 1월 6일인데 위탁교육기간의 일정 종료일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학생은 남은 기간 동안 원격교 수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라는 질의가 자주 있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당연히 등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위탁기간이 끝나고 졸업일이 1월 6일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먼저 종료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원적교로 출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사례 2번 보시면 자, 우리 학교의 졸업식은 2023년 1월 6일인데 위탁교육기간은 2월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우리 학교 졸업식 이후에도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많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는 사실 위탁 기관에 있는 교육활동 내용을 다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례 2번 답변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이므로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정이 2월 말까지 운영되어 위탁학생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는 비록 원적교에서 졸업식을 했더라도 해당 기간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한 후 생활기록부 마감 및 졸업 학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생활기록부 마감도 이제 그 반은 못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성적은 보통 성적 자료는 저희가 성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 자료는 1월 6일 이전에 주실 거예요. 주시지만 뭐 창체나 그 이후의 교육 활동을 저희가 이제 모든 활동을 입력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서 생기부 마감을 하고 졸업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졸업을 하는 순간 학생들이 졸업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요. 뭐 장학금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그 친구들 자료를 다 받아서 뭐 늦게까지 이제 담임 선생님도 이제 업무 마감을 못 하시고 생기부 마감을 못 하시고 기다렸다가 다 입력한 다음에 마감하고 졸업 처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단 사례 2의 경우 졸업일 이후 위탁 교육기관의 자료 반영 여부는 학교의 학간위 심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지만 졸업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생긴다면 학간위에서 이제 그 위탁 학생의 학생부 자료는 몇 월 며칠까지만 반영해서 입력하기로 함 이렇게 학간위 협의록에 남기시고요. 이제 그 졸업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생기부 마감이 돼야지 졸업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 이제 해주시고 졸업 처리를 합작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등록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창을 누르시면요. 등록 창을 누르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해당 학년반을 조회하신 다음에 3번에 해당 학생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교육 구분, 위탁 기간 구분, 기간명, 전공까지 입력을 하는 겁니다. 3세대 나이스와 입력하는 내용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이 일단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넣었고요. 교육 구분에 직업과정 위탁교육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위탁교육 구분에 보시면 기관명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업정보학교라는 곳이 있다곤 합니다. 그런 학교가 있고요. 직업교육거점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3세대에서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에서 이제 그 위탁을 받는 3일고등학교나 의정부 공고에서 받는 애들은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기술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합니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전문대학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대학이 있었죠. 경기과학기술대, 개원예술대, 서정대, 서경대도 4년제지만 전문대학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요. 그 이외에 뭐 저희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반고 특화직업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직업위탁교육을 누르시고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누르실 것 같습니다. 이 568개의 목록은 저희 그 2월 28일자 도교육청 공문에 보면은 다 목록이 있어요. 거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교육부 지정 위탁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연수부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여기 위탁 기간이 제대로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아직 2학기 등록 안 하신 학교도 많으시죠. 그래서 2학기 등록하실 때 다시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위탁 교육 기간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기간 찾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기관명은 그 교육부에서 등록한 기관명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관명 누르고 조회를 하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처음에 이 수기 입력이 처음에는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기관명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조회가 되지 않으면 이 수기 입력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찾기에서 수기 입력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관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하신다면 조회하고 그 학교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기 입력 버튼이 활성화되므로 그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일자, 종료일자, 교육 구분, 위탁기간 구분, 기관명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공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전공명을 입력을 하면 생활기록부에서 이렇게 1학기에 직업과정 위탁교육에서 괄호 안에 전공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명을 입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그 공문 왔던 거에 첨부 파일에 있던 거를 조금 캡처를 한 건데요. 일반고 특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반고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공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 분야를 전공에 넣어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종이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종명을 전공에다 넣어주시면 학생이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어떤 분야에서 했는지 생활기록부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이 3세대고요. 오른쪽이 4세대인데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용어 바뀐 것들이 있다면 하실 때 조금 한 번 더 요거 그 연수 자료를 보시고요. 꼼꼼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결 자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결 자료는 지금 밑줄 친 부분 보시면요. 저희가 그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일단 위탁 기관에다가 다음 달 3일 이내로 소속교회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안내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자료들이 올 거고요. 특히 이번에 대입 전형 하시면서 이제 조금 뭐 독촉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출결 자료를 공문으로 받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출결사항의 특기사항을 저희가 학년 말에 넣잖아요. 넣을 때 혹시 위탁교육기관에서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도 출결 특기사항을 입력할 내용이 있다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캡처를 했는데요. 보통 뭐 다 이렇게 받으시죠. 보면은 이제 출석할 일수가 19일인데 출석한 일수가 18일이고요. 질병 결석을 하루 했는데 결석한 날짜를 이렇게 특기사항에 다 써주셨고요. 여기에 이제 그 진료 확인서를 다 첨부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거해서 해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추결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보통 뭐 같은 종류의 결석으로 연속 7일 이상 뭐 한 경우에 특기사항을 넣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직업위탁에서도 그런 특기사항이 여기서 뭐 나타난다면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그 특기사항을 아니면 업무 담당자께서는 특기사항을 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출결사항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체로 가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아시겠지만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4개의 영역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그 위탁 학생에서 자료관리에서 그 학생 생활에서 이 4개의 영역을 다 넣을 수 있고요. 지금 세 번째 줄 보시면 요 창체 활동은 학기당 2단위 이상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위탁을 가면 204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단위 이상의 편성 및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기 단위로 이 창체에 대한 누가 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입력하는 부분은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이죠. 이따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입력하실 때 빨간색 글자 보시면 영역별 특기사항 기재 시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작성 금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보통 한글 파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인데요. 그 자료관리에서, 자, 위탁 현장 실습 학생관리 자료관리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자율활동에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넣고요. 저장하시고요. 동아리 활동은 파란색 글자죠. 이 파란색을 클릭하시면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로활동도 역시 이수시간과 특기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내오는 자료는 누가 기록까지 보내오지만 저희는 누가 기록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빨간색 글자 보시면 소속교로 그 원력상 세 번째 주 월요일은 위탁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그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시간표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등교일에 했던 창의적 체험 활동도 역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생활이라는 메뉴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생생활의 자율활동 관리, 그 다음에 진로활동 관리,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담임용 이 세 가지에서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업무 담당자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도 입력이 가능한데요. 요것도 봉사활동은 간혹 오고요. 그 위탁기관이지만 그 봉사활동의 그 기간은 학교로 해주시고요. 개인이 아니라 학교에서 한 걸로 간주되고요. 학교 다음에 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해서 봉사활동 그 확인서를 공문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속교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 입력하는 방법도 같이 이따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월 셋째 주에 그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나이스에서 그 학생들을 위한 시간표를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을 직업교육반이라는 예를 들어 직업교육반이라는 강의실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그쪽으로 이제 수강자를 편성을 해서 시간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필수는 아니고요. 그냥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 학생들을 시간표를 만들지 않아도 나이스에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장사항이고요. 굳이 기초 시간표까지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 일단 예전에는 이게 안 돼서 나이스에서 위탁 학생은 이제 반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아까처럼 시간표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 만약에 셋째 주 월요일에 자율활동을 했다고 하면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관리에서요. 누가 기록에서 일괄 적용 누르시면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 여기서 날짜를 직접 입력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돼서 일자를 직접 등록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일자를 직접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에 넣었지만요. 지금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관리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수업계 선생님의 또 그 메뉴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한을 받던지 아니면 수업계 선생님 부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도 누가 기록에서 일괄 적용 누르시면 학생들이 그 등기했던 날에 진로활동한 날짜를 직접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구성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강 학생을 편성한다고 해도요, 지금 여기서 등록해서 불러지는 반이 그 위탁생만 불러지는 게 아니라 학급별로 다 불러져서 결국은 학급에서 그 학생을 선택하고 위탁 학생이 있는 학생의 모든 반을 다 각각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표를 구성하면 단지 여기 일자에서 자동으로 그 해당 일자가 조회가 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방법만 안내 드리고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동아리 활동도요.
이제 그 업무 담당자께서 동아리 활동 담임용 누가 기록에 대한 권한을 받으시고요. 뭐 물론 담임 선생님은 다 권한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위탁을 누르시고 누가 기록을 누르면 누가 기록에서 위탁 체크하시고 위탁 학생 체크하시고 추가를 하면요. 부서명을 쓸 수 있고요. 학교에서 등교한 날짜에 동아리 한 날짜를 입력하시고 이수 시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등교한 날짜에 동아리 활동도 많이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세대에서는 조금 바뀌었죠, 메뉴가. 그래서 누가 기록에서 동아리 활동 관리 담임용에서 누가 기록에서 위탁 학생 체크하시고 추가하신 다음에 다수기로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위탁 학생들을 한 반으로 몰아서 운영하는 학교 있잖아요. 뭐 일반의 위탁 학생들이 다 이제 있다고 한다면, 근데 뭐 대부분은 보통은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각 반에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간표 구성하는 게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에 해당 학생들이 다 이제 모아져 있다면 그때는 이제 시간표를 위탁 학생을 위한 시간표를 등록을 해서 해당 일자에 반영을 해주면 뭐 출결 관리나 그다음에 뭐 창체도 등록하면은 위탁 학생들이 반만 딱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 한 반으로 구성을 한다면 그래서 그때는 시간표를 구성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위탁 학생들은 성적을 이제 다 거의 위탁기관에서 다 받아서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수행평가 성적관리나 지필평가 성적관리에 위탁 학생이 늘 떠요, 이름이. 근데 저희는 거기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쵸? 입력 안 해도 마감이 되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점수도 안 넣고 결심 명칭도 넣지 않으며 뭐 고사별 학적 변동 넣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그냥 이 학생들 성적에서 이름 없애주면 안 되냐라는 문의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4세대에서 가능은 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은 이건 보통은 수업계 선생님 메뉴에 있어요. 수업계 선생님 메뉴에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강생 편성에 들어가면 각 교과별로 수강생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과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편성 학생의 모든 학생이 조회가 될 거고요. 여기에 편성이 되면 학생은 성적 일람표에도 뜨고 출결 관리도 수업 일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성적에서 그 위탁 학생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제 교과 선생님 더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 학생을 체크를 하시고요. 삭제를 누르면 여기 미편성 학생으로 내려옵니다. 미편성 학생에 내려오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그 학생들은 일단은 이 교과에서 미편성 되기 때문에 성적 관리, 성적 메뉴에서 학생명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생 출결 편성이라는 메뉴가 4세대에 들어왔습니다. 3세대에서도 비슷하게 있던 메뉴인데요. 학생 출결 편성에서 또 과목을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면 지금 그 위탁 학생이 미편성 학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을 다시 출결이기 때문에 이 학생을 체크하시고 위로 추가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 학생들은 출결은 잡히고요. 성적에서는 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만약에 뭐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해주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권한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수업계 선생님께 가서 이 메뉴를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이거를 꼭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성적 메뉴에서 이제 학생들이 안 보이기 위한 작업이고요. 보여도 뭐 마감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나중 성적 처리는 성적계 선생님께서 위탁 학생들은 다 포함 안 함으로 해서 성적 산출자에서 제외시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혹시나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메뉴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혹시 과목 중에서 지금
수행평가가 입력되어 있는 과목이 있다면 또 이 학생 제외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교과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성적 자료를 좀 삭제해 주실 수 있냐. 삭제를 해 주시면은 그 성적 메뉴에서 그 학생이 빠집니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학생 출결 편성 자료는 성적 데이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지 이 학생을 미편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를 또 선생님들께서 나이스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적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제외 삭제를 하는 여기 위에 체크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돼서 수행평가 입력한 부분을 뭐 삭제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입력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잘 협의하셔서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학기말 성적 등록입니다. 학기말 성적 등록도 위탁학생 메뉴에서 자료관리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성적이 이제 보통 이렇게 오죠. 성적이 이제 오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2월 28일자 공문에 보면은 서식이 있잖아요. 그 서식 7에 있는 학기말 그 자료 양식을 보통 위탁기관으로 공문으로 다 보내시잖아요. 그죠? 공문으로 보내주시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공문으로 또 옵니다. 오게 되고요. 지금 위탁 과목들은 그 다 전문교과 2예요. 거의 과목들이 전문교과 2고요. 지금 보면은 과목이 있고 능력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 보시면 되게 생소한데요. 일단은 좀 저희가 쉽게 보통 교과에 이제 얘기하자면 과목이 영어 교과로 했을 때 영어 교과 안에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이렇게 능력 단위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교과 2는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은 과목명이 있고요. 그 안에 요 별표로 해서 능력 단위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에 기반하여 능력 단위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영어 교과 안에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으로 나눠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자료를 그래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적 자료를 위탁학생 자료관리에서 성적 체크하시고요. 자, 1학기 때 해보셨겠지만 체크하시고 전문교과에서 과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과목 찾기를 합니다. 과목 찾기 하신 다음에 과목을 더블 클릭하시고 능력 단위 편성을 체크를 합니다. 자, 기초 과목은 능력 단위가 없고요. 실무 과목만 능력 단위가 있어요. 그 전문교과 2에는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초 과목은 능력 단위 편성이 없고요. 실무 과목만 그 별표가 있는 과목만 능력 단위 편성에 체크하시고 편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 체크하시면 능력 단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능력 단위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학점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제가 일단은 이제 아무 내용이나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성적을 입력하니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 일반이라는 과목명에 자, 능력 단위가 2개가 있고요. 능력 단위가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칸이 있죠. 이 칸이 다 활성화되어 있는 칸이고요. 아까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받았던 이 성적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입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다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뭐 타학교 자료 가져오기 이런 게 되지 않고요. 공문으로 오면 그대로 선생님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과목과 능력 단위를 편성해 주시고요. 학점수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그리고 저도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그 능력 단위 성적만 전송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없지만 자, 능력 단위만 전송이 된 경우는 성적을 넣을 수가 없어요. 성적엔 넣지 않고요. 어디로 오시냐면 학생생활의 자격증 및 NCS 이수 상황이라는 메뉴에서요.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 관리라는 곳에 옵니다. 자, 여기에서 학생을 클릭하시고요. 이 능력 단위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적에서 능력 단위만 전송된 경우에는 성적에서는 과목이 없으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사항 관리로 오셔서 이 능력 단위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끔 문의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특도요. 세특도 그 자료 관리에서 세특 체크하시고 과목 추가를 누르시면 성적이 입력된 과목이 쭉 뜹니다. 자, 거기서 세특을 넣을 과목을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 세특도 이제 받아온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세특은요, 전문교과2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간 글자 보시면 전문교과2는 기초과목과 실무과목 아닙니다. 기초과목은 저희 또 일반적으로 하나의 과목이고요. 실무과목은 그 안에 능력 단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특은 실무과목명은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능력 단위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능력 단위가 어떤 과목은 8개씩 있는 과목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 단위를 모두 다 입력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위탁기관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 과목명은 필수이고 능력 단위는 선택인데 그거를 다 합쳐서 500자 이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위탁기관에 말씀해 주시고요. 500자가 넘었을 때는 뭐 저희가 어쨌든 학관이 심의를 하든 다시 공문을 받으시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 과목명은 필수이고 능력 단위는 선택으로 해서 1500바이트 안으로 500자 이내로 해서 세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능력 단위 저희가 아까 여기 과목 추가를 하시면 과목명은 필수로 체크를 하시고요. 능력 단위 별표 치인 것은 능력 단위 있는 것만 체크해서 저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실무 과목명 입력하시고 능력 단위명을 따로따로 별도로 입력하시거든요. 별도로 입력을 하시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지금 표와 같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입력을 하지만 지금 식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음. 이게 과목명에 들어가 있는 세특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 단위를 넣으시면 이렇게 대괄호 해서 능력 단위 땡땡 입고 검사 이렇게 대괄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지 않으셔도요. 능력 단위에다가 입고시 발주서에 따라 여기서부터 넣으시잖아요. 그것만 넣어도 나중에 각각 넣지만 나중에 생기부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매뉴얼에 따라서 실무 과목명 넣으시고 이제 능력 단위 넣으시잖아요. 넣고 나중에 생기부 조회에서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실무 과목명과 그다음에 능력 단위가 이렇게 괄호로 해서 잘 들어가 있다면 제대로 능력 세특을 넣으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류사항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예전에는 되었을 수도 있지만 2022학년도, 작년부터는 이런 경우가 입력이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줄 한 줄 넣으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근데 제과는 실무 과목입니다. 제과라는 실무 과목명에 능력 단위가 2개가 있고요. 근데 실무 과목명에 그 능력 단위가 없으면 이거는 생기부 기재 요령에 어긋나는 지침에 어긋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위탁기관에 말씀드려서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능력 단위만 이제 입력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실무 과목명과 능력 단위 합쳐서 다 500자인 거 선생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입력이 되더라도요, 나중에 검증해서 또 이제 오류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의 글자 수도 확인을 잘 해주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탁기관에 이제 저희가 서식 7을 이제 보내잖아요. 다시 이제 3월 2일에 받으신 공문 봐주세요. 봐주시면은, 거기다가, 작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실무 과목명은 필수, 이거 빨간색을 제가 이제 입력을 한 거거든요. 능력 단위명은 선택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양식을 보냈어요. 이제 그러면, 오류가 없이, 잘 이렇게 세특이 전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무 과목, 이제 저희가 이제 과목명이 이제 있는데, 여기 실무 과목이 없는 과목명으로 잘못 보내주시는 이제 위탁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교과 2 편성 과목도 같이 이제 혹시 공문으로 보낼 때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페이지를 같이 넣어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과 세특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의 자료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수상 자료를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상 자료 거의 안 오죠. 근데 수상 자료가 오면 아까 자료 관리에서 학생생활 수상 내역이라는 탭이 4세대에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수상대장에서 등록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위탁 메뉴에서 수상 관리에서 행추가로 직접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하는 순간 학급별 수상 관리로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상 내역도 등록할 수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학생생활 자격증 및 NCS 상황에서 자격증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행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독서 활동이랑 행발까지 막 되게 잘해서 주시는데요. 저희 위탁은 이제 사실 서식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가지고 오진 않는데요. 내년부터 그 위탁기관의 독서 활동이나 행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사실 위탁을 간 애들 행발 내용을 적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시면 그것도 역시 그대로 반영해서 생기부에 반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이스 위탁 학생 관리 실제 4세대 나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4세대 나이스에서 실제로 위탁 학생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한 부여인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마 권한을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권한은 학적에서 있습니다. 학적에서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부터 해서 여기에 있고요. 나중에 혹시 이제 학교에서 위탁을 이제 관리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타교 수강생 관리 위탁 그 메뉴도 받으시게 되겠죠. 근데,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받으셨을 거고요. 이거 외에도 혹시 이제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자율활동 관리나 진로활동 관리에 대한 학급 권한을 받으셔야 된다면 학교 권한 담당자에게 권한을 받으셔서 위탁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등록하는 화면이었고요. 아까 저희가 계속 해봤지만 등록해서 날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 구분, 위탁 기간 구분, 기간명, 전공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결 자료입니다.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월 출결 마감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위탁 학생 수업 일수를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한 3일 이내로 오기 때문에 월 출결 마감 이후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위탁 학생의 수업 일수를 바뀌어도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급별 출결 현황을 뽑으시면 거기는 수업 일수가 안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어쨌든 나이스 시스템상 그런 건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바꾸면 생기부 반영을 하면 생기부에는 수업 일수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지만 학급별 출결 현황에는 여기에 입력한 수업 일수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주시고 지금 8월이 1학기, 2학기 이제 둘 다 나와야 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받았던 문의가 1학기 8월이 이 입력하는 란이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문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찾아보니까 1학기 종료일을 원래는 이제 개학 전날까지 8월 15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7월 달에 여름 방학식 하는 날까지 하셨더라고요. 1학기 위탁 기간을 그렇게 해두시니까 여기 1학기 8월이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지금도 확인해 보시고요. 1학기 내용을 수정하셔야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무 학기를 1학기로 바꾸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연도를 이제 1학기로 바꾸시고 1학기에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관리로 와서 저희가 학생 생활의 수상, 창체, 봉사, 독서, 행발, 성적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학기 말에 한 번 하게 되죠. 학기 말에 하게 되고요. 수상이 오면은 여기서 행 추가하시고 수상 온 자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그대로 학급별 수상 관리로 이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수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를 여기서 이수 시간과 특기 사항만 넣어주시고요. 특히 동아리 활동은 이거를 파란색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입력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 창에서 지금 화면과 보이는 것 같이 뭐 부서명 쓰시고요. 직접 다 쓰셔야 됩니다. 동아리 부서 구분은 동아리 활동인가 자율 활동인가 체크하시고요. 이수 시간 넣으시고 뭐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반영하실 거면 보통 한글 파일로 주시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음, 네. 요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아리 활동이 이제 1학기 때 오고 2학기 때 또 똑같은 동아리 부서로 이제 이수 시간 특기 사항만 조금 바뀌어서 다시 똑같은 동아리로 오잖아요. 그거를 이따가 반영하는 방법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도요, 그 밑에 확인서 같이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쵸, 위탁기관 보내주시고, 봉사활동이 왔을 때, 여기 그 빨간색 네모 상자 보시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학교냐 개인이냐에서는 학교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은 학교 가로 하시고 위탁교육기관을 뒤에다가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봉사활동 실적 그대로 입력하시는데 뭐 요것만 조금 밑에서 이제 학교로 개인이 아니고 학교고요. 위탁교육기관도 학교고 그다음에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을 학교로 두시고 그대로 기관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도 넣어 주실 수 있고요.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은 저는 아직 거의 못 받긴 했습니다. 못 받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대안교육기관은 뭐 공통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을 추가해서 이 공통 영역이고요. 교과에 추가하실 거면 과목 추가입니다. 이제 공통이면은 공통 과목으로 해서 공통 영역에다가 독서활동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특선 및 종합의견도 역시 뭐 대안학교에서는 보내주시는데요. 거기서 오시면 체크하시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서 보내진 자료를 그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성적으로 가겠습니다. 성적도 아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과목 추가 누르시고요. 자, 그 전문교과 2에서 과목 선택하시고 과목 찾기 하시고 능력 단위 편성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단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학점수를 넣어서 전체 학점수를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했을 때 보이는 칸에서 그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이제 입력하시면 되죠. 네, 숫자 입력해 주시고 또 나중에 검증 한번 해주시고 자체 검증 해주시면 자체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특입니다. 세특은요, 여기서 이제 과목 추가 누르시면 등록된 성적에 대한 과목명이 다 뜰 겁니다. 뜨면은 세특을 넣을 과목을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 단위,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 단위에서 이제 세트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목 추가하시고 그 체크하실 때 특기 사항이 없는 능력 단위는 굳이 저장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할 교과만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히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은 실무 과목명에 넣고 그다음에 능력 단위 과목에 넣어도 나중에 생활기록부에는 생활기록부 조회하시면은 이제 실무 과목명 나오고 능력 단위는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대괄호를 능력 단위에다가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찰 내용도 혹시 있다면 그대로 과목 추가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저희가 이제 보통 한글 파일로 주시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그리고 생기부 기재 요령에 따라서 이제 유의사항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잘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작년에는 3세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기부 자료 반영을 하면 다 생기부로 넘어갔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영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학생 생활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활동 관리로 가시면 학생부 자료 기록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쭉 내리시면 위탁 공동이라는 칸이 생겼고요. 파란색 그 칸 안에, 상자 안에 위탁이라고 위탁 학생은 뜨게 됩니다. 위탁에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위탁이라는 파란색 요게 메뉴가 보이거든요. 요거를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이 등록창이 뜹니다. 등록창이 뜨면 저희가 위탁 메뉴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불러와지고요. 이거를 체크하시고 기입력된 자율활동에다가 덮어쓰기를 할 것이냐, 이어쓰기를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덮어쓰기 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입력해 놓은 게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바이트 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어쓰기를 하시면 한 줄이 띄어져서 이어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담임 선생님이 보통 지금 이 메뉴가 학급 담임에 있는데 업무 담당자가 이제 따로 있다면 이 자율활동 관리 메뉴에 대한 권한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에 해당하는 반에 자율활동 관리에 권한을 받으셔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아까 파란색 더블 클릭해서 이제 입력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에 오시면 동아리 활동 관리 담임용이라는 메뉴에서요. 학생부 자료 탭에서 오시면 위탁 가져오기라는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위탁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위탁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위탁 메뉴 자료 관리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불러지고요. 체크하시고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그 2학기 때 똑같은 동아리명의 특기사항이 이제 그대로 추가돼서 온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1학기 때 내용이고,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일단은 동아리를 그 자료 관리에서 입력을 하면은 동아리 활동은 바로 저장하는 순간 수정이 안 되게 비활성화가 돼요. 그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자료 관리에서 그대로 계속 수정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지만 동아리 활동은 저장을 하면 바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창도 이제 따로 뜨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비활성화가 되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학생생활 창체 동아리 활동 관리 담임용에서 학생부 자료를 입력한 것을 지금 반영한 것을 다시 삭제를 합니다. 1학기 때 이제 넣어두고. 왜냐하면 대입전형 때문에 어쨌든 1학기 때 내용을 반영을 다 하셨죠. 이제 반영을 했고, 근데 2학기 때 다시 이제 이거를 2학기 때 추가를 하려고 하면 삭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담임용에서 1학기 때 반영했던 거를 삭제하시고요. 이것을 삭제하면 위탁 메뉴에서 자료 관리에서 동아리 활동, 창체 동아리 활동이 등록창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다시 이제 이수 시간과 특기 사항을 추가하시고요. 이것을 다시 위탁 가져오기에서 반영을 하시면 1학기와 2학기를 합친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시스템적인 건데요.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같은 동아리고 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이수 시간이랑 특기 사항만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위탁 자료 관리에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활성화가 안 돼 있냐, 뭐 이거 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그 자료 관리에서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면은 동아리 활동 관리 담임용에서 그 1학기 때 반영한 내용을 삭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도 요 절차에 따라서 2학기 동아리 이수 시간 특기 사항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입력하는 것보다가는 기 자료에서 추가하는 게 더 편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한 요 매뉴얼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나이스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동아리 활동은 이렇게 일단 2학기 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로 됐었는데, 이제 요것도 진로활동 관리에서 예전에는 이제 반영하면 바로 이렇게 보였잖아요. 저희가 보였는데, 이제 학생부 자료 기록 탭에서 또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위탁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럼 위탁을 클릭하시고요. 위탁을 클릭하면은 저희가 자료 관리에 넣었던 그 진로활동 관리 내용이 나오고요. 제가 이어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쓰기를 하면 지금 사원과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한 줄바꿈 없애시고요. 편집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어쓰기 하셨을 때, 줄바꿈 됐다는 거, 뭐, 3세대와 비슷하죠. 그래서 줄바꿈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편집하셔서, 1500바이트 맞추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3세대와 좀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업무 담당자가 선생님들이 아니시면은 이제 요거를 선생님들께 이제 알려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반영하시라고 요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관리입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그 마찬가지입니다. 창체 학생생활에서요,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들어가서 개인별 탭에서 위탁가족이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위탁가족에 누르면 저희가 기입력했던 그 내용의 등록 창이 뜨고요. 여기서 체크하시고 반영을 누르시면은 그 학생의 개인별 봉사 여기에 리스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목록에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개인이 아니고요. 학교로 해주시고요.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도 학교로 하시고 기관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유의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독서활동 기록입니다. 자, 혹시 이제 독서활동이 이제 올 수도 있으니까요. 독서활동이 이제 위탁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왔을 경우에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생활에서 독서활동으로 가서 위탁 가족이 하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반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은 지금 이 메뉴가 있지만 업무 담당자가 또 이 업무를 하신다면 해당하는 반에 이 학생 생활의 독서활동 기록이라는 메뉴의 권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생 생활에서 학생부 자료 기록 탭에서 이제 학생들이 쭉 조회가 되죠. 거기서 위탁 학생의 오른쪽 부분에 위탁이라는 메뉴에서 파란색으로 위탁이라는 글자가 생기면 클릭하시고 역시 행발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위탁교육 기관에서 사실 학생들을 더 많이 관찰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행발을 써서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반영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료 반영을 하셔야지 생기부에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위탁 자료 관리에서 입력을 한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입력하고 전체 반영해도 생기부에 넘어가지 않고요. 반드시 여기 위탁이라는 걸 통해서 반영해야지 생기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3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위탁 자료 관리에서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자료 반영을 해봤는데 생기부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항목별로 해당 메뉴에서 위탁을 클릭하시고 또는 위탁 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셔서 체크하시고 반영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생활기록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여기까지 반영한 다음에 이제 뭐 메뉴 전체 반영, 보통 저는 전체 반영을 누르거든요. 전체 반영이나 전체 항목을 체크하신 후에 개인별 반영을 누르시면은 생활기록부에 마지막으로 최종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세대처럼 저희가 이제 위탁 자료 관리에서 입력을 다 하고 전체 반영했는데 생기부에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그 아까 학생생활 해당 메뉴에서 반영을 해야지 이제 생기부로 반영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반영 또는 전체 반영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는
위탁 교육 기관들이 나이스 플러스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료들을 등록을 해서 나이스 플러스에서 학교로 이렇게 수신처를 학교로 해서 각 학교에 전송을 하는 시스템을 이제 일단은 나이스 메뉴가 생긴 거를 이제 생겼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 업무 담당자들은 조금 더 용이하게 나이스에서 자료를 전송 받으실 수 있고요. 자료도 이제 그 반영하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도 나이스에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은 다 모두 다 이제 공문으로 다 받기로 다 일원화되어 있지만 이제 4세대 나이스부터는 나이스 플러스를 조금 활성화된다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